네, 자 이번 시간에는 4번부터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311페이지죠. 자 어음 관련 거래입니다. 311페이지도 자 8월 4일 날 볼까요? 강릉 상사에서 제품 판매 대금으로 받아 보관 중인 전자어음 600만 원이 만기가 되어 은행에 제시한 결과 당사 국민은행 당좌예금 계좌로 금일 입금되었다. 이런 거랍니다. 자, 우리가 보관 중인 어음이 만기가 되어서 은행에 제시한 결과 우리 통장으로 돈이 들어왔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받아 보관 중인 어음이니까 받을 어음이 되는 거고요. 돈이 들어왔으니까 당좌예금 차변에 기록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8월 4일 거래를 이해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차변 당좌예금을 먼저 한번 입력해 볼까요? 자, 일반 전표에 입력해야 될 거래이죠. 그래서 8월 4일로 날짜 입력하시고 차변에 102번 당좌예금이고요. 당좌예금의 거래처는 꼭 은행이 되어야 됩니다. 국민은행이 되겠습니다. 적요는 그냥 지나가시고 600만 원짜리 어음이죠. 그래서 6 플러스 엔터 600만 원 되고요. 자, 차변을 넣었으니까 대변 넣어야 되겠습니다. 대변은 어음이 이제 은행에 제시했으니까 어음을 대변에 기록해야죠. 그래서 받을 어음 110번입니다. 받을 어음. 자, 받을 어음의 거래처는 발행한 회사 강릉 상사에서 받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거래처가 강릉 상사가 발행한 거예요. 자, 적요는 그냥 지나가시고요. 대변에 600만 원 입력하시면 분계는 끝났습니다. 차변에 당좌예금 자산 증가, 대변에 받을 어음 자산 감소. 예. 코드에서 등록하려고 하니까 국민연금 전환금이라고 되고 국민은행이 안 뜨는데요? 여기 코드 안에다가 국민하고 엔터 쳤을 때 그냥 바로 넘어가 버리는 회사가 유형 상사 아닌가요? 당좌예금의 거래처는 국민은행이고 받을 어음의 거래처는 강릉 상사가 돼야 돼요. 그러면 이제 전표의 분계는 끝났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해야 될 게 뭐냐면 받을 어음을 입력한 줄을 클릭하신 다음에 F3을 눌러서 이것을 만기 처리를 해야 되죠. 근데 어음 상태가 받을 어음 대변에 가는 경우가 만기만 대변에 가는 경우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만기인데 배서 양도도 대변에 가고 할인을 할 때도 대변에 가요. 그래서 할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 할인이 아니라 만기니까 여기를 4로 고쳐줍니다. 4번. 만기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어음 번호는 만기된 어음을 찾아주면 돼요. 8월 4일로 우리가 전표 입력을 했기 때문에 어음 번호를 더블 클릭하면 8월 4일이 만기인 어음을 딱 찾아줍니다. 600만 원짜리 보이죠? 선택해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기 관련 자금 관리는 어음번호 선택으로 더 이상 할 것이 없어요. 이렇게 자금 관리까지 하시면 된다. 우리가 전표를 입력한다는 건 곧 분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거래가 어떤 거래인가를 먼저 이해를 한 다음에 분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읽을 때 이 거래가 지금 무슨 거래냐 그걸 먼저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거래는 강릉 상사의 제품 판매 대금으로 받아서 보관 중인 어음 600만 원짜리가 오늘 만기가 되었다. 그러면 받을 어음 개정 과목에 하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은행에다가 이 어음을 갖다 주고 제시했다는 건 갖다 준 거고 그 결과 국민은행 당좌예금으로 입금이 되었다. 금일 입금이 되었다. 그러니까 당좌예금 차변에 기록해야 되겠죠.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됩니다. 다음에 이제 5일 날 거 보겠습니다. 5번 8월 5일 거. 부족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충주 상사에서 받아 보관 중이던 전자음. 이게 받아 보관 중인 어음이 다 받으러 음이에요. 개정 과목으로는. 요 700만 원짜리 이것을 당사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다가 삼성지점에다가 할인하고, 우리가 어음을 할인하는 것은요, 어음을 갖다 주고 할인료를 지불하고 현금을 받아오는 걸 어음을 할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00만 원짜리 어음인데 이 어음이 만기가 9월 달이에요. 9월 달. 근데 우리가 지금 당장 8월 달에 돈이 없는 거예요. 8월 달에. 그럼 9월 15일이 되면 700만 원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 8월 달에 돈이 부족하니까 이 어음을 은행에 가지고 가서 미리 5만 원을 공제하고 당좌 계좌로 입금을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때 이 할인료 5만 원을 무슨 개정 과목으로 처리하느냐? 어음 할인 거래의 경우에 이 개정 과목을 까먹어 가지고 이 문제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어음의 할인료는 받을 어음이 매출 채권이거든요. 그래서 개정 과목 이름이 매출 채권을 은행에다 처분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매출 채권 처분 손실. 매출 채권 처분 이익은 절대 없습니다. 그런 개념 과목은. 그래서 검색해 보면 손실밖에 없어요. 그래서 할인료는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개념 과목으로 처리한다. 요걸 꼭 기억해 둬야 됩니다. 할인에 관련된 분개하려면. 이것만 여러분이 기억을 해낼 수 있다면 이거 나머지는 어렵지 않아요. 자, 왜 어렵지 않느냐? 이 할인료가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니까 이걸 안다면은, 자, 받아 보관 중인 어음을 국민은행 삼성지점에다가 할인했다 하니까 이거 받으러 음 대변에 가는 거란 말이에요. 받아 보관 중인 어음 받으러 음 대변. 국민은행이 갖다 줬으니까. 이거 대변에 가고 손실이니까 이건 차변에 오고 나머지 돈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당좌 계좌로. 당좌 계좌가 개정 과목이 당좌 예금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좌 예금 차변에 잡으면 되죠. 그래서 이 할인 거래는 이 할인료를 매출채권 처분 손실로 처리한다.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반 전표에 입력할 사항이죠. 그래서 8월 5일로 입력을 합니다. 일반 전표 들어가셔가지고 일반 전표에 날짜를 8월 5일로 바꾸고 차변에 102번 당좌예금, 뭐 대변부터 해도 상관이 없죠. 국민은행 돈이 얼마 들어왔냐면은 5만 원 뺀 돈이 들어왔으니까 695만 원 들어오겠네요. 큰 금액을 입력하는 게 편한데 제가 좀 대변부터 입력하는 게 편한데 그랬어요. 또 차변에 매출채권 처분 손실. 매출로 검색해 보면 저 밑으로 내려가 보면 있을 겁니다. 936번 영업의 비용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936번 매출채권 처분 손실 차변에 기록하죠. 비용 발생은 차변이니까요. 자, 방향키로 쭉 가서 5만 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줄에 대변에 110번 받으러옴. 받으러옴 110번이고 충주 상사가 발행한 것이죠. 그래서 충주 상사. 대변에 700만 원 엔터하면 밑에 분계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거래입니다. 분계는 이렇게 하면 돼요. 대변에 받으러음 700만 원, 받으러음의 거래처는 충주 상사 코드로 걸어야 되고, 차변의 당좌예금은 국민은행 거래처 코드가 돼야 되고, 매출채권 처분 손실은 비용이기 때문에 거래처 없습니다. 거기서 지금 이게 이제 분기가 잘못됐을
네. 점수를 삭제를 하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고칠 수도 있죠. 꼭 삭. 예. 근데 저기 번호가 또 이렇게 틀릴 수도 있고 제가 1번인데 2번으로 넘어가서 하면 이제 차대면이 안 맞아지니까 그럴 경우 그럴 경우랑 또 이게 지금 어음이잖아요. 네. 어음이니까 이게 삭제를 칠 때 그 역순으로 또 이렇게 치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아직 자금 관리 안 했기 때문에 지워는 집니다. 지금은. 근데 자금 관리를 했으면 안 지워져요. 자, 그래서 지금 질문한 거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두 가지를 질문했습니다. 전표를 입력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거래이니까 어음 번호가 다시 쪼로록 1번이 돼야 되는데 어느 하나가 2번이 돼 버렸어요. 그러면 이거 고칠 수 있습니다. 어음 번호 바꾸는 방법은요. 아니죠. 전표 번호 바꾸는 방법은 이 해당되는 줄에 이 앞부분에 체크박스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기능 모음을 딱 클릭해 보시면 번호 수정이라는 여기 편집에 번호 수정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을 해서 번호 안에 커서가 들어가거든요. 2하고 엔터 치면 2번이 돼요. 그럼 분계가 이제 엔터로 쭉 지나가 보면 이 분계는 틀린 분계죠. 예. 차익이 딱 발생하거든요. 이 세 줄이 하나의 전표가 돼야 되는데 전표 번호가 같아야 이게 하나의 전표인데 전표 번호가 두 개는 같고 하나가 틀려졌어요. 이럴 때 다시 이제 이거를 1번으로 고쳐주면 되는데 이게 체크해 놓고 다시 기능 모음에 가서 번호 수정 그러면 커서가 번호란으로 들어가요. 1 하고 엔터 치면 됩니다. 그럼 번호가 같아집니다. 그리고 엔터를 쭉 번호 고친 다음에 엔터를 쳐서 저 끝까지 한번 갔다 돌아와야 돼요. 그러면 다시 맞아 들어갑니다. 예, 보통 어음 번호는 자동으로 부여되기 때문에 매뉴얼에 의해서 차대변이 딱딱 맞을 때까지 동일한 번호가 부여가 됩니다만은 입력하는 순서가 우연하게 차대변이 딱 한 번 맞았고 그 다음에 또 한 줄을 입력하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때 번호가 달라져요. 그때는 이렇게 수정하시면 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질문이 뭐였냐면은 아직은 우리가 이거 자금 관리 안 했어요. 자, 이거 이제 받으름에 대한 자금 관리를 하고 나면 이걸 수정도 못하고 삭제도 못합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방법은 자금 관리한 것을 먼저 지워야 되는데 자금 관리한 것을 지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받으름 줄을 클릭한 다음에 제가 먼저 자금 관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안 했죠? 자, 여기 할인으로 하고 어음 번호 더블 클릭하면 만기가 충지상자 700만 원짜리 보이죠? 선택하고 엔터 친 다음에 할인 기관 국민은행에서 할인했죠? 엔터 친 다음에 지점은 여기서 지점이다. 엔터 치면 할인율은 생략한다. 엔터 이렇게 했어요. 자, 밑에 자금 관리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어음을 번호를 고치고 싶어요. 안 고쳐져. 커서가 들어가질 않아요. 자, 삭제하고 싶어요. 체크해서 삭제 누르면 자금 관리 항목이 존재합니다. 관리 항목을 먼저 삭제한 후 삭제 편집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관리 항목을 어떻게 먼저 지워야 되느냐? 자, 받으러움 줄을 클릭하시고 밑에 어음 번호를 클릭해요. 어음 번호를 클릭한 다음에 저 상단에 있는 요 삭제, 이 휴지통이 있죠? 이걸 눌러야 됩니다. 그러면 데이터를 삭제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밑에 자금 관리가 지워집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체크해가지고 다시 삭제. 그러면 체크된 데이터를 모두 삭제하시겠습니까? 이게 나와요. 네, 확인 누르면 이제 삭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에서 이 전표를 삭제하라고 시험을 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예, 없지만 여러분이 입력하다가 서둘러서 하다가 뭐 실수가 났는데 지우고 다시 해야 될 경우에 이렇게 지우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받으러움
자금 관리해야 되죠? 한번 합시다. 여기 받으러움 줄 클릭하시고 F3 누른 다음에 어음 번호 더블 클릭을 해서 아까 보여드렸죠? 충주상사 700만원짜리 선택. 그리고 엔터 치면 커서가 할인 기관으로 내려와요. 할인 기관이라는 건 은행을 말하죠. 그래서 그 문제를 보면은 국민은행 삼성지점에서 할인하고 이런 내용이 나온다. 국민은행 확인. 지점에서는 삼성지점 넣으시면 되고, 할인율은 생략합니다. 할인율 입력은 생략이라고 문제에서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냥 엔터 치시면 돼요. 그러면 할인 처리한 내용이 저교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할인 관련 회계 처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매출 채권 처분 손실 할인료를 이 계정 과목으로 처리한다는 것만 여러분이 기억을 해내면 이 문제 무난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음 문제가 이제 어음의 마지막 문제인데요. 6번째. 배서양도만 지금 하나 남았어요. 배서양도. 자, 6번째 문제는 8월 6일 거래. 주식회사 드림의 외상 매입대금을 경기상사에서 받아 보관 중인 전자어음. 그러면 이건 받으러음이죠. 받아 보관 중인 어음은 다 받으러음입니다. 이 어음을 배서하여 지급했다. 배서라는 것은 어음의 뒷면에다가 서명해서 지급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배서 내용은 뭐냐면은 그 경기상사가 이 어음을 발행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발행인에게 우리 회사 유영상사가 이 대금을 드림에다가 지급하시오 이렇게 서명해 주는 거예요. 나한테 그 만기 때 나한테 지급할 이 400만 원짜리 어음 대금을 내가 서명한 이 회사에다가 지급한다. 그래서 지급인을 바꿔주는 겁니다. 나한테 내가 안 받고 이 돈을 드림에다가 이 어음을 양도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음을 양도해 주는 거예요. 이것도 배서 양도. 그래서 배서 양도라고 그러죠. 그러면은 외상 매입금을 갚은 겁니다. 외상 매입금 대금으로 다른 회사에서 받아 보관 중인 어음을 지급해 줬으니까. 자, 그러면 8월 6일 날짜로 전표 입력을 해볼까요? 8월 6일로 날짜 고치시고, 외상 매입금이 지급됐으니까 부채 감소니까 차변에 넣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구분해서 3번 하면 차변이고요. 외상 매입금 코드는 251번. 거래처 꼭 넣어야 돼요. 자, 드림이 거래처죠. 외상 매입금은 드림입니다. 자, 엔터로 가셔서 금액은 400만 원. 자, 대변. 자, 외상 매입금 차변에 부채 감소시켰고, 대변은 우리가 발행한 어음이 아니라 받아 보관 중인 어음으로 갚은 거죠. 그러니까 지급 어음이 아니라 받으러 어음입니다. 110번. 이 받으러 어음은 누구한테 받은 어음이에요? 예, 경기상사가 거래처가 돼요. 거래처가 서로 달라요. 외상 매입금 거래처하고. 경기상사가 발행한 겁니다. 이 적용은 그냥 지나가시고요. 대변에 400만원 이렇게 입력해서 일단 분계를 차변에 외상 매입금 400, 대변에 받으러움 400. 여기서 외상 매입금의 거래처는 드림이고 받으러움의 거래처는 경기상사.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배서 양도는 이제 밑에 자금 관리도 좀 잘 해줘야 돼요. 자, 받으러움 줄을 클릭하신 다음에 F3을 누르게 되면은 자, 대변에 받으러움이 가는 경우에 할인도 있고 만기도 있고 배서도 있어요. 할인, 배서, 만기. 이번에는 배서니까 3번. 3번 어음 상태를 3번으로 해주시고 어음 번호는 더블 클릭하면은 그 거래처 경기 상사로부터 받았던 어음이 400만 원짜리가 딱 나타납니다. 그러면 선택 눌러주면 돼요. 밑에서. 자, 그 다음에 엔터를 쳐가지고 커서가 어디로 가는가 잘 보세요. 일로 내려오죠. 지급거래처로. 이 지급거래처라는 건 뭐냐면은 경기상사가 발행한 이 어음을 어디에다 지급했냐 이거예요. 요 드림에다 지급했죠? 예, 그러니까 지급거래처는 더블 클릭해가지고 드림을 찾아줘요. 드림. 어디다 지급했냐? 예, 지급거래처. 여기까지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배서 양도에서는요. 밑에 지급거래처라는 거래처 요게 있어요. 그래서 이 외상 매입금의 거래처를 지급거래처로 여기서 넣어주어야 맞는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음 관련 거래로 우리가 지금까지 6가지를 해봤습니다. 310페이지와 311페이지에 걸쳐 있는 거. 어음 관련 거래는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유형은 요 6가지 내에서 출제가 됩니다. 실제 상황에서는 뭐 회수도 있고 뭐 이런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지만 거기까지는 출제를 안 하고 이렇게 어음 관련해서 뭐 많이 나와야 한두 개 나오죠. 예. 이렇게 6가지를 다 내지는 않아요. 이 중에서 한두 개 딱 해서. 자, 그래서 여러분이 어음 관련 거래에 대해서 내가 좀 집중적으로 연습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 유형상사에 여기 310페이지 연습 6개를 딱 세트로 한번 연습해 보면 어음 관련 거래를 다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교재에 정답지가 있으니까 꼭 프로그램 여기 더전 프로그램에 입력을 안 해보더라도 그 정답의 해설, 그 분계 내용을 보시고 아 이거는 이렇게 맞구나 하고 책만 가지고도 기억을 떠올릴 수가 있겠죠. 실습을 한번 해보셨으니까. 자, 다음은 이제 유형상사를 통해서 판매관리비 개정 과목들을 이제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매관리비. 그동안 이제 앞에서 3일 패션에서도 판매관리비 개정 과목 몇 가지 해봤었어요. 상당히 여러 개를 했었는데 이제 판매관리비 개정 과목을 집중적으로 한번 전부 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9월 1일 거래인데요. 재경팀 사원 박지은의 급여를 서울은행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여 지급했다. 우리가 그 급여대장 가지고 한번 입력했던 기억 나시죠? 네, 급여대장을 우리가 전표 입력할 때는 이 금액하고 그 다음에 그렇죠. 요거 더한 거, 그 다음에 차감 지급, 요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개정 과목이. 그래서 요 가운데 있는 예수금은 이거 더해야 되는데 이거 안 더해도 전표 입력할 수 있어요. 왜냐? 예, 요 차액을 입력해 주면 되니까. 그래서 요 급여는 차변에 입력하고 요 차감 지급액은 이제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했으니까 이 보통예금 대변에 입력하고 이 예수금은 부채니까 대변에 입력하면 되죠. 근데 이제 순서를 예수금을 먼저 입력하려면 이걸 일부러 더해야 되니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순서를 이게 비용이 큰 거부터 급여부터 입력해 나가면 계산을 좀 피해 갈 수가 있어요. 자, 9월 1일로 날짜 고치겠습니다. 9월 1일로 일반 전표 날짜를 이제 8월이 아니고 9월입니다.
자, 9월 2일 날 거래가 몇 개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 볼 때도 백데이터가 미리 입력된 데이터들이 있어요. 예, 날짜를 딱 정했는데 전표가 왜 입력되어 있지 하고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예, 시험에서도 미리 입력된 데이터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3번 차변 801번 급여. 급여가 801번이에요. 자, 비용 계정 과목 거래처나 적용 채점하지 않으니까요. 방향키로 그냥 지나가요. 지나간 다음에 차변에다가 150만 원 입력합니다. 1500 플러스 엔터. 줄바뀌죠. 자, 이제 대변을 입력하는데 대변을 그 보통예금을 먼저 입력하는 거예요. 103번 보통예금. 은행을 거래처로 넣어야 되죠. 서울은행이네요. 서울은행 보통. 자, 적요는 그냥 지나갑니다. 엔터로 지나가시면 되겠고, 차감 지급액이 1288000 그리고 엔터 하시고, 그 예수금을 더할 필요 없는 게 여기 차액만큼이 예수금이 있거든. 그래서 대변에 예수 254번이고요. 예수금 거래처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방향치로 그냥 지나가시고 212 플러스. 네. 이렇게 하면 더한 계산기 두들기는 시간이 절약되죠. 거래처 코드는 보통예금만 정확히 넣어줍니다. 자, 801번 급여 판매관리비 코드 중에 제일 빠른 코드입니다. 이게. 자, 두 번째 문제 볼까요? 9월 2일 거. 종업원들에게 지급할 작업복을 구입하고 대금을 삼성카드로 결제했습니다. 21만 원을. 자, 우리가 이제 작업복 아니면 유니폼, 네, 직원들에게 유니폼을 이렇게 회사가 지급해 준다든가 작업복을 지급해 주는 것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시면 돼요. 네, 복리후생비입니다. 아니면 안전화, 안전모를 지급했다, 이런 것도 가끔 나와요. 종업원에게 안전모 또는 안전화 이런 거, 그것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차변의 복리후생비, 모든 비용은 다 차변에 발생했을 땐 차변에 넣는 거예요. 자, 9월 2일로 날짜 바꾸시고 9월 2일로 3번 차변에 복리후생비 811번. 꼭 811번 써야 됩니다. 방향키로 뚜뚜뚜뚜 가가지고 엔터로 가면은 저 위에 있는 전기요금 납부가 복사가 돼요. 그래서 방향키로 지나가는 거예요. 적요 지나갈 때 방향키로. 그래서 21만 원. 자, 엔터 치면 줄 바뀌죠? 대변에. 자, 대금을 뭘로 결제했나요? 카드 결제하면 개념 과목이 뭐죠? 예, 미지급금이죠. 미지급금. 미지급금. 부채 253번입니다. 거래처 꼭 넣어야 됩니다. 카드로 샀을 때는요, 카드가 거래처예요. 그래서 무슨 카드로 결제했냐면 삼성카드로 결제했기 때문에 거래처가 삼성카드가 돼야 돼요. 99601이죠. 그래서 21만 원. 네. 유니폼, 작업복, 안전화, 작업모 이런 거 지급했다. 그러면 복리후생비 처리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볼까요? 9월 3일입니다. 산재보험료 12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했습니다. 자, 그런데 가로 열고 왜 이렇게 딱 해줬느냐?
보험료니까 해준 것이 아니고요. 원래 이 괄호에 보험료로 회계 처리하라 이 말이 없으면 복리후생비 처리하면 돼요. 예. 보험료로 처리하라는 말 없으면 산재보험료는 그 복리후생비입니다. 왜 회사의 보험료가 아니고 복리후생비일까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통 이 보험료로 처리하는 내용은요, 회사가 만약에 상품 운반용 트럭을 사고 보험에 가입했다. 회사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험에 가입한 거죠. 그러니까 보험료. 우리 뭐 창고에 화재 보험에 가입했다. 그리고 보험료를 얼마 납부했다. 그것도 보험료로 처리합니다. 창고가 뭐예요? 회사의 유형 자산. 거기 자산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산재보험료를 한번 생각해 봐요. 산재보험료 15만 원을 오늘 현금으로 납부했다. 목적이 어디 있죠? 산재보험료는? 종업원. 종업원이 일하다 다치면, 종업원에게 나중에 다쳐서 이제 뭐 어디 노동력을 상실한다든가 이럴 수도 있죠. 많이 다치면. 그러면 그 사람이 노동력 상실하면 일 못하니까 연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일 못하면 그 연금 받는 게 그 산재보험료에서 연금을 지급해주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치료비도 산재보험료에서 자기 부담 없이 다 이게 치료를 해주죠. 누구를 위한 거냐면 종업원의 복지를 위해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재보험료는 누가 부담하냐면 기업주가 부담해요. 기업이 부담합니다. 근로자가 부담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산재보험에 가입을 해서 보험료를 납부한다는 것은 복리후생적인 차원에서 보험료가 나가는 겁니다. 회사의 재산보호를 위해서 보험료를 지불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고 건물의 화재 보험료라든가 자동차 보험이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가 손해를 입으면 그 돈을 우리 회사가 받는 거잖아요. 우리 회사가 보상을 받는 거예요. 근데 산재보험료는 피해를 입으면 그 혜택을 누가 받냐면 종업원이 혜택을 받는 거예요. 회사로 돈을 안 줘요. 종업원에게 연금을 주고 또 종업원에게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산재보험료는 아무 말 없으면 그냥 복리후생비로 처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보험료로 해라. 그러니까 보험료로 처리하시면 돼요. 자, 현금 납부했으니까 출금전표로 한 줄로 입력해 볼까요? 네. 자, 9월 3일로 날짜 고치시고 9분을 1번 하면 출금이죠. 그리고 보험료 800번대 저 밑에 가야 있어요. 821번을 찾아야 됩니다. 거래처나 적요 채점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나가시고 입력을 12만원 하시면 된다. 자, 산재보험료는 이 얘기가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복리후생비 처리하면 맞습니다. 네, 지금 보험료로 처리하라 했으면 보험료로 하시면 된다. 자, 시간이 됐네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